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로 만나게 될 행복한 코나 친절한 루시아입니다. 음, 오늘 팟캐스트 첫 방송이잖아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은 어떤 방송이지? 하고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코나님, 이 방송 어떤 방송인가요? 이 방송은 타이틀에서도 느껴지듯이 엄마도 여자다에서 존재 선언, 인간 선언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 느껴지세요? 아, 그쵸. 엄마도 네. 여잔데 그렇죠. 자꾸 어떤 역할로서의 그런 걸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살았던 나의 타이틀을 다 떼고 나라는 존재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루시아님은 이 방송을 어떤 분들과 만나고 싶으세요? 네. 그동안은 저랑 같은 분야의 분들만 약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만났던 것 같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나 여자이지만 좀 꿈도 있고 또 야망도 있는 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갑자기 몇 분이 딱 떠올랐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재미를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베일 벗기듯 이 방송에서 만날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이 이제 첫 방이라 했는데 그럼 이 방송은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목 만나실 수 있어요. 저는 수요일쯤 되면 조금 그 마음이 한가로워지고 또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애들 급식도 수요일 날은 아주 맛있는 게 나오죠. 그 어떤 모임에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목요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유로운 수요일과 목요일에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시간은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 해당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게스트분이 오셔거나 아니면 특집 편성일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살짝 들었습니다. 혹시 하루 15분의 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책 제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읽고 엄청 제 삶에 도움이 된 책인데요. 그 베리굿 정리 컨설팅 윤선현 대표님의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루 15분 하면은 굉장히 짧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매일 반복하면 기적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하루 15분이 하루 중에 1%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하던데 15분 동안 마음 먹고 동영상 하나를 보거나 방송을 듣는 것도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아이들과 만날 때 아이스 브레이킹 1분 맞추기를 자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그걸 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이라고 느껴져서 그런 느낌을 말해주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루시아님 혹시 15분씩 하고 있는 일이 있으세요? 저는 그 정리 강의 듣고 나서 정리를 15분씩 하고 있어요. 와. 코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저는 행동아 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신 액션맘님의 나는 엄마다 팟캐스트를 듣고요. 그 다음에 작은 습관으로 10분 이내로 하는 몇 가지 습관을 매일매일 합니다. 와, 저는 하루에 딱 2가지 하는데도 지키기가 어렵던데 몇 가지를 하고 계신다니 대단하시네요. 저도 이제 꾸준하고 성실하게 뭔가를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습관을 하다 보니까 파도 타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파도가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파도가 잠잠해지면 그 표현이 결국은 장애물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시적이네요. 그렇다면 매일 하고 계신 그 습관이 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습관하고 있는 몇 가지 중에 그 이범용 작가님이 쓰신 습관노트라는 책을 보고 작은 습관을 좀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타로노트 이제 메모해놨던 거 한 장 읽기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음성 파일 5분짜리 1개 듣기 그 다음에 스쿼트 5개 그 다음에 비우는 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
저 타로 카드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왜 노트를 한 장씩 읽고 계신 건가요? 제가 원래 주로 하는 업이 타로 상담이 아니라 가끔씩 지인들에게 상담을 해드리는데 가끔씩 하다 보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내가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다 해드리는 상담이라도 좀 잘해드리고자 그런 다짐으로 한 페이지씩 읽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저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바른맥 역학 상담소의 이명우 소장님이 여시는 그 타로카드 배우기 수업을 현재 신청만 좀 했어요. 아, 네. 배우고 나면 코나님이 왜 그런 습관을 하게 되는지 저도 공감할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로 하는 영어 5분 듣기는 5분 들어서 영어 공부에 도움이 좀 되나요? 제가 듣는 음성 파일은 입을 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한 단어를 하더라도 외국인 앞에서 입을 뗄 수 있는 이제 그게 목표라서 말하기를 위해서 듣기를 선택했어요. 아, 역시 아이들이 처음 이렇게 말을 시작할 때 결국 수천 번 들은 다음에 그 단어를 내뱉을 수 있다고 하더니 그 방법을 하고 계신 거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처음 시작할 때 아주 많이 들은 다음에 그제서야 입으로 그 말을 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정말 좋은 습관인데요. 그럼 스커트 5개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5개 하면은 처음에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매일 하다 보니까 다 걷는데 힘도 생기고요. 이 5개라는 게 그냥 5개로 보면은 되게 작은 숫자인데 매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많이 도움이 돼서 제가 이제 하체 근육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정했죠. 저도 운동이라고는 요가를 좀 하나 하고 있거든요. 아, 요즘 열심히 처음엔 하고 있죠. 숨쉬기 운동만 하다가 요가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을 하니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제 몸에 변화가 없더라고요. 2년 하셨어요? 우와. 네. 올해는 했는데 제대로 안 왔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매일이라도 조금씩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새는 평일도 좀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다. 그럼 비움 한계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비움의 의미는 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하던 중에 그 멤버들과 우리 뭔가 하나 실행을 하자라고 정한 게 이제 하루 한 개 버리기예요. 이유는 제일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잘 지키기 위해서 단체 톡방에 매일 버리는 것들을 하나씩 올립니다. 저도 해보니까 정리는 그냥 비우기가 맞더라고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리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할 말이 많아요. 우리 다음에 한번 그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좀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해요. 아마 여자라면 누구나 다 관심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것 같네요. 자, 엄마도 여자다는 어떤 내용들로 꾸려가실 생각인가요? 아까 코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역할로서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막상 그 역할이 축소되면 엄청 허전해져가지고 다시 존재로서의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코나님은 딸, 학생, 아내, 엄마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코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사실 이 질문이 왔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해야 정상인데 나에 대한 정의가 안 서서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서 여러 분야 기웃기웃하면서 관심도 갖게 됐어요. 아, 그러다 우리가 만나게 된 거군요. 저는 오히려 코나님처럼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되는 게 정상인지도 몰랐고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역할에 그냥 충실하고 있으면 그냥 그게 나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저에게 벌어졌냐면 제가 16년 동안 꾸준히 하던 제 역할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제 존재 자체도 그냥 사라지는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다시 나라는 내 존재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루시아님 말씀 들으니까 저에게도 비슷한 그 과거의 사건들이 있어서 공감이 가고요. 지금 울컥 올라오시는 느낌도 같이 느껴지고 굉장히 허전하고 힘드셨겠어요. 만약에 그 힘든 정도를 1에서 10까지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10일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더 이상 제 존재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 마음을 잡아준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5살 아들이었어요. 오호. 아들이 제 질문을 했거든요. 네, 제가 네. 만약에 없다면 음. 누가 가장 힘들어할까를 생각하다가 아들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바보 같은 질문이긴 했는데 엄마 없이도 넌 살 수가 있니? 라는 질문에 아이가 아니 난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단호하게 해줬어요. 그때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죠. 직업인인 나 그리고 엄마인 나 그리고 그냥 존재하는 나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귀요미 해규가 엄마한테 그런 힘을 줬군요. 정말 사랑스러운 해규예요. 그러면 나를 찾는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크롬볼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획된 우연이라는 말을 했는데 제게 닥친 시련이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시련도 이유가 있었겠다.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성공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우연히 열심히 살고 그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이 자리에 왔네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예, 약간 운이라고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전 이 시련마저도 결국 나에게는 계획된 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제 꿈을 찾기 위해 다른 길을 하나 열어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게 역경을 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루셔님 정말 훌륭하시다. 그 힘든 와중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네요. 그 힘든 기간은 좀 길었는데 코나님하고 제가 처음 만났던 그 회의석상에서 네. 코나님의 그 과거 이야기를 듣고 저런 경험을 저는 저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경험을 하시고 같은 느낌 그리고 상처도 갖고 계신다는 생각에 굉장히 공감되고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못했고 다른 세상을 만나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은 다음에 그 힘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때 그 루샤님이 제 이야기 듣고 공감해 주셔서 상처가 많이 치유됐고요. 사실 창피해서 내놓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게 그날따라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를 딱 내놨는데 그 내놓는 순간에도 되게 편안했거든요. 근데 또 다 내놓고 나니까 루샤님이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고 공감해 주셔서 속도 시원하고 편안해졌던 느낌이 생각나네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이유죠. 우리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이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워킹맘들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그 상처들을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원치 않게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분들